네, 안녕하세요. 투자의 얘기입니다. 요 투자 지도에 대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한 3분의 2 정도 읽었거든요. 네, 읽었는데 아직 다 읽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일단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조금 제목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투자 지도. 지금 이 저자분을 소개시켜드리면 잔재창이라는 대표님이에요. 그 인모스트 투자자문 대표이시고, 네, 신영증권에 입사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증권 관련, 자산 관리 관련 그런 지점장도 지점장 역임을 했고, 자산 관리 관련 그런 경력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PB 관련 그런 업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, 네, 이거를 제가 봤는데 저 이거 좀 재밌게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, 사이클 관련된 책은 몇 권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잘 정리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좀 목차를 보시면 원칙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이렇게 뭐 제목도 있고 뭐 관련 뭐 내용도 있는데,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사이클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게 조금은 사이클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좀 책인 것 같고요. 그래서 투자 지도지만은 이 사이클하고 이 투자 지도라는 얘기하고 조금은 어, 맞지 않는 부분, 뭐왜 투자 지도라고 투자 사이클 뭐 이렇게 좀 지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, 어쨌든 뭐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길을 찾고 싶은 당신에게 요거를 보시면 아마 그래도 요런 것 때문에 투자 지도라고 좀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 내용을 목차를 보시면은 지도에 관련된 그런 방향성은 맞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요런 사이클 관련된 내용이에요. 네, 그래서 이런 통화 정책, 재정 정책도 결국에는 사이클이 어떤 데 와 있느냐 그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이클과 관련된 거고, 테마 ETF, ETF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준 그런 내용이 있고요. 어쨌든 이 사이클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 책에 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사이클 관련된 책을 제가 몇 권을 좀 사긴 했거든요. 몇 권 없는데 한 두세 권 정도 있는데 아마 그 많지도 않아요. 그런 사이클 관련된 전문적인 그런 책들은 많지도 않은데, 어쨌든 모든 그런 사이클 관련된 뭐 그런 교수라든지 책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이분이 조금 정리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한 권 정도만 사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이게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어떤 출처, 어떤 다른 책에서 조금은 활용을 해갖고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예로 그 외에도 사이클 외에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뭐 무형자산에 대한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, 근데 그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그냥 간단한 내용이지, 이게 무형자산으로 인해서 이게 재무제표가 뭐 적정주가 산출할 때 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그런 그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은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책은 어떤 좀 출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좀 사이클에 대한 좀 정리한 책인 거지, 뭐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좀 책을 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저하고 좀 그래도 같은 그런 생각이, 그래도 무형자산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,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무형자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저도 좀 읽어볼 텐데, 아직까지는 무형자산에 대한 관련된 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, 그럼에도 좀 이 책을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차트라든지 좀 그래프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그런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갖고 좀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조금 아직 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읽진 않았지만은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두세 번 좀 읽을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물론 제가 보시면은 좀 낙서를 좀 많이 하는 좀 캐릭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거 중고 책에도 좀 팔 수는 없는데, 이렇게 좀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낙서를 좀 줄쳐가면서 제가 공부하는 좀 사람이라 갖고, 그래서 이게 좀 두세 번 읽으면 저한테는 좀 그래도 사이클이 있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목차는 아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, 조금 더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좀 뭐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을 움직인다 이런 내용도 있고, 뭐 사계절 관련된 그런 사이클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. 그리고 뭐 구조적인 사이클을 읽어라 이렇게 뭐 시장에 관련된 사이클, 네, 이렇게 있고,
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ETF에 대한 그런 테마 ETF에 대한 투자를 좀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. 저도 ETF가 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는 한데, 근데 저는 이게 주식을 좀 평생 할 거기 때문에 ETF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추정하는 거고, 거기에 좀 주요한 좀 증시의 종목에 뭐 담아서 이제 뭐 S&P 500이라는 그 한꺼번에 그런 그룹을 좀 담아갖고 좀 투자하는 건데,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뭐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찾아갖고 막 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훨씬 수익이 좋을 수도 있는데,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선택을 한 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종목을 제가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고 막 이러는 게, 그런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또 큰 사이클인 거잖아요. 그러면서 또 수익을 나면은 또 뭐 손실도 보겠지만은, 수익을 나면 그 수익금으로 다시 또 투자하고 또 제 생각대로 또 예측이 되고 또 공부하고 또 틀리면은 다시 공부하고 또 틀리면은 뭐 다른 것도 참조해갖고 왜 틀렸는지 좀 분석을 하고 막 이런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ETF를 추정해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괜찮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어,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꼭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투자하는 게 저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면은,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저랑 맞는 그런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재미도 있고, 물론 이게 뭐 돈이 또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갖고 노력을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보면 쉽게 잃을 수도 있는 또 그런 건데, 그럼에도 저는 좀 후회를 하지 않는 게,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공부를 해서 만약에 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그렇게 이름으로 해갖고 또 얻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. 왜 이러는지에 대한 또 분석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좀 약간 캐릭터를 정해갖고 만약에 이런 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신경 쓰고 공부하고 뭐 리포트 관련 리포트 본다든지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, 이런 게 저렇게 투자하는 게 100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갖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고맙습니다. 투자 이야기입니다.